지난해 12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만 2세 부모의 경우 2016년에는 58.29%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지만 2024년에는 이 비율이 41.80%로 감소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선호는 24.02%에서 45.08%로 많이 증가했고,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2016년에 10.99%였지만 2024년에는 5.80%로 줄어들었습니다. 만 5세 부모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2016년에는 56.96%가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를 선호했으나 2024년에는 그 비율이 35.80%로 줄어들었고, 대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선호는 26.99%에서 53.20%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교육 축소를 원하는 비율은 2016년에 8.95%였으나 2024년에는 4.20%로 감소했습니다. 요약하면 공교육의 특별활동 활성화에 대한 선호는 2016년에서 2024년으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교육에 대한 선호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만으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서 영유아기에 받는 사교육이 영유아의 학업 성취나 정서 발달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 사교육의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교육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교육의 부정적 결과로 스트레스, 주의 산만,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영유아기에 사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후 초, 중 등 과정에서 보인 학업 성취 수준이 초기를 제외하면 미미했습니다.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전반적 언어 능력,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없고 장기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기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추세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참여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남들보다 성적이 좋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사교육의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오히려 과도한 사교육이 영유아의 놀이와 휴식 시간을 감소시켜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영유아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주도적으로 자유롭게 놀고 부모와 함께하는 경험으로 시간을 채워나감으로써 영유아가 원만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많은 부모는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최근에는 7세 고시도 부족해서 4세 고시까지 등장할 정도로 영유아 사교육의 열풍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4세 고시는 유명 영어학원 유치부 입학을 위한 시험을 말하는데요. 몇몇 유명 영어학원 유치부의 입학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아이들의 기본 지적 능력과 영어 수준을 테스트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받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은 3년 동안 영어학원 유치부를 다닌 다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유명 영어학원 입학 테스트를 치르게 됩니다. 일명 7세 고시에 응시하는 거죠. 이런 극심한 행태는 말 그대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을 경쟁 속에 밀어넣기 때문이죠. 지금 영유아의 부모는 대부분 30대로 소위 말하는 MZ세대입니다. 90년대 태어난 MZ세대의 특징은 그 어려운 IMF 시기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영유아기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갑자기 실직하거나 파산하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가정에서 양육하던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미어 터진 상황이 되었고 콩나물 시루에서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치원 한 반에 43명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기보다 경쟁을 먼저 배우게 된 거죠. 영유아기부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주입된 겁니다. 이렇게 경쟁 속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MZ세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두 가지인데요. 자기 아이는 그런 경쟁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한쪽은 아이의 결혼과 출산을 피하고 다른 한쪽은 자기 아이를 남들보다 더 월등하게 키우겠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경쟁을 피하려는 쪽과 경쟁에서 선두에 서려는 쪽으로 나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아이도 나처럼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할 수 없으니까 낳지 않겠다는 쪽과 행복하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는 거죠. 행복하지 못한 영유아기를 보낸 세대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인 겁니다. 외환위기의 후과가 지금 초저출생과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영유아 사교육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한다면 저출생 문제와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라도 아이들이 영유아기를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내야 아이들이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무분별한 사교육을 근절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